안녕하세요. 보이다 대표입니다. 오늘 아이가 그림을 조금만 그리다가도 잘못 삐끗하면 종이를 구기거나 찢는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또는 숙제를 하다가 글씨를 잘못 쓰면 종이를 찢을 때까지 지우개질을 한다던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잘 놀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갑자기 화를 내고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아이가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이 된다면 오늘 제가 좋은 방법을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꼼꼼하고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 아이들은요, 때로는 자기가 세운 기준이 너무 높고 도달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성장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준 네 가지는 잘만 적용하셔서 아이에게 꾸준히 시도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결과보다 과정과 노력에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을 아끼진 않지만 대부분의 최고야, 잘했어 이렇게 결과 중심의 칭찬은요 이 아이들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큰 아이들한테 잘했어 이런 말들은요 아이에게 더 완벽해야 된다는 그래서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이 부담과 욕구를 굉장히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아이가 하는 과정, 새로운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게 훨씬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했어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은 참 멋진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학습지를 하다가 틀렸어요. 글씨를 쓰다가 틀렸는데도 지우개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써보려고 하는 내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모습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친구를 레고 조립할 때도 내가 하다가 설명서대로 쉽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안 돼서 되게 속상하구나. 그래도 조각들을 여러 번 맞추려고 시도하는 내 모습은 정말 멋진데?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는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이런 칭찬은요 아이에게 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고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실패해도 괜찮아 몸을 보여주는 경험을 해주세요. 말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완벽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이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먼저 실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이 실수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가 뭔가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엄마가 실수했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실수를 웃으면서 넘기는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놀이를 통한 실패의 경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아쉽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지는 것도 경험의 일부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패배나 실수나 이런 거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통제가 가능한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입 아프게 말해도 끝이 없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단위 과제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시도했다는 그 경험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술 활동에서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되게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막 이게 슬슬 사깁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좀 확장된 질문으로 아주 쉬운 형태를, 왜냐면 형태에 대한 잘 그려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동그라미들이 모이고 있어. 왜 모이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동그라미들이 왜 모이고 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형태는 굉장히 쉬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 편안하게 그 부분에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생각에 대해서 너 이런 생각도 했어? 이러면서 이 과정과 이 생각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요 아이가 편안하게 그림을 받아들이면서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을 시작했을 때는요 오늘 문제집 10장만 풀어볼까? 이런 거보다 이 문제집에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 또는 새로운 단어 하나만 외워볼까? 이렇게 성취의 기준을 많이 낮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취의 기준을 많이 낮춰주시면요 애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점점 성공의 경험이 되니까 좀 어려운 게 왔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에게 선택권을 좀 주셔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가 색칠하는 도구를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할래? 뚜님 그럼 네가 원하는 걸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을 아이한테 맡기면 아이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 아이들이 점점 더 이런 완벽한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시도하는 경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효능감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감정 조절 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세요. 이거는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는 아이들은 종종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건강하게 다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감정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나요, 속상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걸 또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가 지금 좀 화가 났구나 하면서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하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려워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니? 다음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답을 주기보다는 아이가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이 영상이 우리 아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는 데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그럼 또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